이게 뭐 대여계좌도 네. 똑같죠, 어차피. 대여계좌 홍보하는 사람들도. 네, 대여계좌 홍보도 뭐 비슷한데 대여계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차피 사설이잖아요. 네. 사설인데 그러니까 얘들 일단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터진 뭐 FXCT나 이런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다를 바가 없고 의미가 똑같잖아요. FX 렌트도 대여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똑같은데 이제 그쪽은 여기보다는 먹튀가 더 많았죠. 그래서 이제 유형이 먹튀 사기이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수수료로 말려 죽이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외환이 체결 안 되는 거는 뭐 비슷해요. 그 플랫폼 만드는 것도 비슷하겠네요. 똑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뭐 FXCT를 만든 사람이 어떤 코인 쪽 뭘 만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만 다른 거 붙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차트에 따라 반영되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예. 이거 연동되게 해서 똑같이 만들면 2주도 안 걸려서 바로 나옵니다. 그럼 대여계좌로 홍보하는 분들도 역시 제가 만약에 유튜버 뭐 기자님처럼 10만 명 운영을 하는 유튜버다. 근데 이게 약간 사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수입 말고 이런 걸로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는 월에 얼마씩 받고 그냥 이름만 딱 해주는 거. 예. 아니면 내가 이제 모집을 해서 그 한 만큼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 거.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월 300씩 받고 그냥 이름 띄워준다라고 하면 신경 안 쓰고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의 수도 되게 약한 벌금형 정도 예상하면 될 거고 내가 이제 막상 해가지고 지점 하나 오픈해놓고 밑에 지점 코드 해놓고 야 이거 들어가서 하면 대박이다 나 이거 해보니까 돈 이만큼 벌었다 현금 보여주고 차 보여주고 그러면 수익이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뭐 마지막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고소하신 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시기도 했던 경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었다 뭐 이런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심지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저놈들 처벌을 꼭 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이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도 조금 아쉬운 거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딱히 어렵진 않은데 느낌이 뭐냐면 여기 너무 소수라서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가겠다.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CT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처벌하려고 하면 한 1,000명 불러야 돼요. 100명도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없어서 걸린 금액이 커서 걸린 지점들도 등록이 1,000개가 돼 있다고 해도 1,000개의 지점이 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고 실제 그냥 해놓기만 하고 아예 영업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번 데를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좀 힘든데 마찬가지로 개인 한 분이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일단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도 애매해요. 왜냐면 이런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 비대면이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하거든요. 예. 사이버 수사대 도박 그 부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일단 개인이 딱 했는데 정보가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이런 사이트에서 했고 나는 그 지점 누구랑 카톡을 했고 그럼 일단 귀찮아요. 하기가 싫어요.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딱 신경 써서 해준다?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근데 이제 CT 같은 경우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누군가의 인적사항 지점장의 인적사항만 딱 정해졌다면은 바로 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항상 저희도 이게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라 진행하면서 어려운 게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어떤 혐의를 딱 던져주면 이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고 증거 수집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인데 사실 이런 거 진행해보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다 증거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할 때 보통은 당사자의 관계를 넣잖아요. 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들어가기에 앞서라는 걸 먼저 써요.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신종 사기가 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상전한테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 딱 완전히 거의 완결된 문서로 넣어주면 그때서야 이렇게 좀 가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해는 했는데 증거가 좀 부족한 것도 그런 게 참 그래서 막 직접 전화도 하고 녹취도 따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은 이제 그래서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돈 안 받아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피해자들을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혹시 처벌이 두려워서 내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거는 좀 내려놓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0명 중에 내가 처벌될까봐 70명이 이거 안 하고 있거든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박죄로 나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예 뭐 나도 같이 문제될까봐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수사기관에 담당자랑 전화를 해보면 약간 고소를 취하때 또는 우리가 반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 드는 게 저희가 이거 이용자들 지금 처벌을 안 하기로 했는데 넣으신 분들은 저희가 처벌할 수도 있어요라고 막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면 오히려 비용을 들여서 더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고소를 만류하는 사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도 이 사건 진행하면서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들하고 통화를 해요. 저희가 사실 가장 빠르게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 사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이거 이용자들 이렇게 이거는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피해 규모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걔들이 대포 통장을 썼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내역을 취합을 해야지 어떤 대포를 썼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딱 안 해버리니까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박죄가 네. 두려워서 고소를 안 하는 분들은 오히려 네. 해도 된다는 근거는 뭔가요? 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들 소환해서 몇 명 조사를 했어요. 예. 전제가 이거는 우리는 도박죄로 처벌 안 할 테니까 가자. 그리고 실제로 지점들도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건 이제 저는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법인들의 동향을 좀 살피잖아요.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처벌이 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확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런 위법성 인식이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법인들도 있어요. 근데 지점에 대해서 평가도 그렇게 갈리는데 이 이용자들에 대한 거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도박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처벌 뭐 되어야 된다 또는 처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시고 고소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는 게 꼭 그런 거는 아니고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라서.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라서 만약에 도박죄로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벌금입니다. 벌금이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애초에 이거는 워낙 그냥 대놓고 도박이야 하지 마 라고 했던 토토, 사다리, 파워볼 이런 것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FX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탈법, 불법으로 만들면서 합법을 가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파워볼이나 토토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은 같지만 외형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갑자기 나 사설 토토 해볼래 해가지고 가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인터넷에 토토 검색해봤을 때 사설 토토 사이트들이 대놓고 블로그 거 하는 데는 없어요. 네, 그냥 음성적으로 하잖아요. 마치 뭐 검증 사이트 이런 데 하듯이. 근데 FX는 워낙에 검색해보면 그냥 FX로만 쳐도 합법인가요? 합법이에요? 뭐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그거랑 사안이 달라서 저는 이 이용자들을 당연히 도박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바카라 많이 하시던 분들은 보고 이거 바카라랑 똑같네. 구조 금방 파악하셨을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했다고 해서 100명을 다 똑같이 도박죄로 처벌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도박죄로 처벌하면은 더 큰 악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계좌 추적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 규모가 축소되고 증거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되게 무책임한 게 FX는 정식 FX라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금감원이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법원에서 파생상품 아니래. 이거 금감원의 규제사항 아니야. 우리 책임 없어. 니네 보호 못 받아.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1년이 넘게 FX 관련해서 그런 홀짝 사이트가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다면 그거를 막지 못한 저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금감원도 마찬가지로. 2015년엔 대법원 판례가 이거는 장애 파생 상품 아니야 하니까 금감원은 프리해진 거잖아요. 되게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없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금감원 뭐 보도자료도 냈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감원에서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것에 대한 아류, 불법적인 아류도 감독을 해야죠 사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도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1인이 소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될까요? 개인으로 하고 집단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개인으로 하면은 장점이 있죠. 뭐냐면 물론 이게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리한다는 전제하에 처리가 일단 빨라요.
의사결정이 빠르다. 네, 의사결정이 빠르고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집행을 했을 때 다 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아요. 근데 집단으로 하면은 내가 제일 빨리 내도 누군가 서류를 마지막으로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인원도 많아서 진행이 좀 더디고 또 뭐 추심을 했다라고 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니까 뭐 400명, 500명 되는 것도 몇 개 하고 있는데 집단으로 많이 모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집단 쪽으로 문의가 왔다가도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은 개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집단으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개인으로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비용이 훨씬 큰데도 근데 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에도 다른 집단 소송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왜냐면 가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이지. 집단도 비싼 편인데 이 개인은 훨씬 비싸거든요, 사실은. 예. 개개인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집단으로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추심을 했을 때 나눠 가져야 되는 단점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여러 사건이 10건이 있는 것보다 10명이 한 사건이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수사기관에서. 단체로 하는 걸 추천을 하지만 뭐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다. 예.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그냥 딱 5대5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개인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라고 말씀.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고 다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된다. 네. 대신에 돈이 좀 더 든다. 네. 오늘은 일부 FX 그럼 좀 많이 돌아왔네요. 많은 얘기도 했고 FX 생각보다 많은 얘기들을. 원래는 이제 FX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처벌을 받긴 할까?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처벌 외에 FX에 관련한 소송이 좀 적을까? 도 다뤘고 뭐 FX 소송을 하면 집단 유리한가 개인 유리한가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용과 원숭이의 싸움. 네. 최근에 굉장히 또 이게 이슈죠. 탈 수 있는 건 다 붙이는 것 같아요. 용, 원숭이, 성, 물고기, 호텔 다 있어요. 용과 원숭이 그리고 동물들 12간지들의 싸움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